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3부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신강서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그리고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네. 네, 힘차게 이어서 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 될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요. J-컨텐트리고요. 매수가는 53,990원, 비중은 조금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극장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죠. 최근에 5월 31일과 6월 1일에 최근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J-컨텐트리가 그 중앙일보 계열의 그런 어떤 그 회사고요. 그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메가박스를 기초로 이제 멀티플렉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제작, 그리고 콘텐츠 유통 사업 등을 하는 이제 JTB 그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그 자회사 특히 이제 JTB 스튜디오에 조금 약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또 뭐 시사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하는데, 이런 제작사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수를 하면서 지금 콘텐츠 그런 제작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2개 정도의 제작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 주식이 이제 그 콘택트 관련주로 좀 편입되어 있는 이유가 이제 그 극장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이제 그 델타 변이 관련된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이 앞전에 이제 횡보할 때 권역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권역에서 이제 밑으로 좀 밀려서 밑에서 좀 약간 받쳐주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좀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 앞전에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내려왔다가 또 그 부분을 극복해서 또 올라가고, 또 앞전에도 또 그렇게 했다가 또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또다시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좀 눌렸을 때 제가 이제 밑에서 좀 지점에서 샀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좀 이번 주에 대한 어떤 그런 다음 주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하려고 좀 매도를 했는데, 뭐 종목이 안 좋아서 좀 팔았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좀 기다리면 충분히 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이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일단 회사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흐름들이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거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크게 빠지지 않고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고 있고요. 일단 뭐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뭐 내려간다고 하기보다는 내려가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J 콘텐츠에도 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고요. 뭐 극장에 관련된 이제 어떤 종목들 중에 쇼박스 같은 종목들도 뭐 크게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 자리는 좀 지켜주고 있으니까 일단 J 콘텐츠도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기관들이 좀 받아주고 있으면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뭐 실적이 이번에는 뭐 2분기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일단은 5만 원 정도 권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조금 약간 지지부진해질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포트에 좀 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조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조금 시장의 하락이 나오면 좀 약간 견디기 힘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한 종목을 좀 너무 많이 이렇게 편입을 할 때 종목을 많이 편입하는 건 괜찮아요. 저도 뭐 한 종목을 크게 많이 편입해서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단가가 좀 아쉽죠. 그러니까 53,990원이면 54,000원 정도 부근 여기서 지금 매수를 다 50%를 한 번에 하신 건데요. 일단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뭐 노란톡방에서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자, 좀 나눠서 사자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까지 좀 이렇게 한 번에 사시고 한 번에 팔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신데요. 그 습관을 조금 약간 고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조언을 드리자면 종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좀 매매 습관 자체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떤 거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종목을 첫 번째는 이제 종목을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제 좀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50%한 번에 들어가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지금 분할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간 거거든요. 한 번에 들어가신 건데 좀 들어가실 때 좀 비중을 너무 크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나눠서 살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이 올라가는 거를 따라잡는 그런 습관 때문에 또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욕심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에서 조금 본인이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살 때 좀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고 좀 나눠서 사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사시고 여기서 그냥 조금 샀는데 그냥 올라갈까 봐 좀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 좀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야 되니까 항상 종목을 사실 때 좀 약간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종목은 일단은 가지고 그냥 보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매수 단가에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두 번 다시 여기서 올라서 세 번째 여기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여기 올라왔을 때는 내 매수가 근처 부근부터 시작해서 좀 나눠서 팔면서 비중을 좀 덜어내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이 고점을 넘어가면 또 다시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그 본전 부근부터 좀 나눠서 팔면서 비중 줄이고 그리고 나서 좀 세게 올라가면 있는 거 가지고만 좀 들고 보고 그리고 고점이 넘어가도 다시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부의 첫 번째 고민 종목 제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언젠가 반등이 나온다면 본전 이상 시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지금 비중이 50%로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앞으로 매매하실 때에는 이렇게 큰 비중을 한 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조언까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로지시스고요. 매수가는 1,7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로지시스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데요. 최근에 5거래일 동안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진다면 진짜 지금 빨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뭐 크게 더 떨어질 것 같진 않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내릴 만큼은 좀 내렸고 앞전에 이제 횡보했던 구간대로 지금 다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그냥 갈까봐 여기서 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부분에 가상화폐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안 좋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 컴퓨터 지주가 이제 대주주죠. 한국 컴퓨터 지주가 대주주인데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한네트라는 회사, 뭐 KCS 그리고 이제 KCT, 로지시스 이 종목들 네 종목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이 5종목들이 결국에 한 회사인데 그 자회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어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형성돼 있어요. 일단 로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산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어떤 그런 용역, 전산 장비를 판매하는 어떤 그런 회사고요. 그 한네트 같은 경우는 CD기 사업을 하죠. CD기 사업을 하고 KCS는 이제 키오스크 단말기 사업을 하죠. 그리고 도로 뭐 교통 인프라 그러니까 뭐 버스 정류장에 가면 이렇게 뭐 몇 번 버스 몇 분 후에 온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KCS가 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 뭐 그리고 뭐 SI 뭐 이렇게 통합 뭐 시스템 통합 이런 어떤 회사는 이제 KCS가 하고 뭐 KCT 같은 경우는 뭐 무인 공과금을 수납하거나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KCT가 하고요. 로또 발매 뭐 로또 발매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KCT가 하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국 컴퓨터 지주 계열사들인데 한네트라는 회사도 보면은 지금 좀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로지시스가 대장처럼 보이긴 해요. 종목을 뭐 잘 고르신 것 같긴 한데 사자마자 바로 조정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좀 약간 힘드시긴 할 수 있고요. KCS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밀려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그 미 연준도
이제 그 뭐 디지털 달러를 이제 좀 뭐 발행하려고 그게 이제 중국에서 원래 미 연준에서는 이제 디지털 화폐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하고 그 달러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디지털 위안화가 나오면 위안화가 좀 더 이제 세계적으로 좀 뭐 강력한 화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경계감 때문에 지금 미국도 좀 바빠졌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파월이 디지털 화폐를 이제 본인들이 발행을 하면 암호화폐는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에서 11,000원 이상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며칠 연속 계속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가 됐고요. 일단 여기서 올라와서 이 밑으로 뭐 크게 이렇게 뚫릴 것 같지는 않고 120선 기초로 해서 9,000원 정도에서는 좀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비중은 뭐 15%라서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이 이후에 또 이제 뭐 하반기에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화폐 모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좀 디지털 화폐 관심이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뭐 시장만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좀 약간 근데 만약에 시장이 흔들린다라는 어떤 상황이 나오면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밑으로 다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리스크는 해지하면서 계좌에 현금을 좀 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중을 좀 늘리지 마시고요. 지금 9,000원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그 뭐 본전 부근에 가면 1,500원 이상 정도 되면요. 지금 일단 뭐 저항대는 한 1,500원 정도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500원 이상 정도 되면 한 200원 정도 손실이 있긴 하지만 좀 비중을 줄이자. 비중 좀 줄이고 현금 확보하고 다시 눌리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 천천히 조금 끌고 갈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는데 1,500원 이상에서는 조금 천천히 현금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지시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5거래일 연속 급락하고 있지만 다행히 앞으로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9,000원 부근을 지켜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등이 나와서 본전 부근인 1,500원 근처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 확보하자라는 대응 전략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우리 신광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일진파워고요. 매수가는 11,775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4,000원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또 쉬어가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 크게 조정을 받고 있네요. 3거래일 전에 6%대, 직전 거래일에는 7%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까지도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무난하죠. 일단 그냥 무난해요. 예, 무난하고요. 이게 지금 원자력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올라왔죠.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조금 자리를 만들고 있다가 그 여름 수혜주 관련해서 이제 전기 블랙아웃 이 부분 때문에 또 한 번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윗골이 길게 맞고 속임수로 이제 그냥 눌러버렸죠. 예, 눌러버리고 나서 밑으로 꺾였어요. 일단 결론은 반등시 매도해야 됩니다. 일단은 반등시 매도. 일단 12,000원 권역까지 상승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어요. 지금 하단 터치했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하단에 지금 터치를 했죠. 그럼 반등이 나오면 12,000원 정도 부근까지 반등이 혹시라도 나와준다면 전량 매도하자 이거. 전량 매도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거. 일단은 지금 다른 종목들 한번 보면 시간 오래 걸린다 이거. 지금 보면 한정 KPS 한번 그냥 쭉 보세요. 한정 KPS, 한정기술, 네, 그리고 우진 아직까지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 대반등은 한번 있을 거예요. 우진. 예, 우진이라는 종목도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21선 터치했으니까 지금 저가 매수 붙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한번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뭐 상한가로 간다든지 엄청 세게 나오면 좀 지켜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원자력 관련주들은 지금 이미 너무 시세 상승이 많이 나왔고 체코 원전은 내후년 정도, 내년 정도에 그 입찰이 들어가고 하니까 너무 오래 남았고요. 스마트 원전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집중적으로 부각을 받고 유행이 좀 지나가고 있다. 지금 그 돈들이 원자력에서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옮겨 타고 있고 이 테마가 좀 점차적으로 잊혀질 만한 상황 속에서 여름 그 무더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오면 12,000원에서 걸린 다음에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 N자형 하락으로 이만큼 내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9,000원까지.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그냥 본전 수준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반등의 세기를 보면서 12,000원까지 안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매도를 해나가면서 좀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여름 이거 지나가고 지금 무더위 지나가고 뭐 장마 오고 이러면은 이제 밑으로 N자형 하락으로 빠지면서 9,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아까 언급드린 다른 종목들 뭐 보성파워텍, 한전 KPS, 한전기술, 우진 이런 종목들을 좀 같이 보면서 전반적으로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듯한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고 할 때 같이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좀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파워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 지금 급락을 하고 있지만 다행인 점이 앞으로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전 부근에 온다면 12,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조금 더 참으셨다가 꼭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요. 대한제강이고요. 매수가는 22,4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질문자님 매수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밀리면서 하락 전환했네요. 2% 넘게 하락하면서 21,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대한제강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철강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속에 있죠. 그 전에 좀 대장으로 올라왔던 동국제강이라는 종목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철근이 이제 매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약간 건설 경기하고 조금 그 긴밀하게 좀 관련이 돼 있긴 한데 근데 그거보다 지금 전에 이제 원자재 관련주로 인해서 좀 다 같이 올라오면서 같이 좀 상승을 했죠.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좀 좋아지고 있는 개선된 흐름 속에 있고요. 일단 자리는 일단 지켜주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옆으로 길 수 있는 이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지루해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혹시나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와서 본전 이상 되면 한 2만 지금 목표가는 한 요 정도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한 요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한 23,400원 정도 수준인데 한 어느 22,400원, 22,400원이 지금 매수가시니까 매수가는 좀 여유가 있고요. 좀 약간 지켜보다가 수익권으로 조금 올라오면 그때부터 천천히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목표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냥 뭐 적당히 조금 매도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옆으로 또 이렇게 기면서 또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이라든지 그게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같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약간 그 중국의 그런 어떤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계속 조정을 이제 받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중국 철강 가격들이 좀 회복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9월, 10월이 되면 좀 약간 계절적으로 좀 성수기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 다만 이제 이 철강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그런 탄소 저감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에서 약간 비용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그걸 반대로 비용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중소업체들이 난립할 수 없고 또 철강 가격의 반등을 좀 일으킨다고 하면 또 원재료 가격의 또 상승을 일으켜서 또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포스코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이제 엄청 좋게 나왔죠. 다만 이제 3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좋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의 흐름이나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보자. 다만 이제 그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 속에 옆으로 잘 기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여기서 치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목표가 상승 목표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본전 이상 되면 좀 천천히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 좀 맞춰가고 현금을 좀 갖고 있는 또 그런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 그런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강에 대해서는 지금 철강주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업황이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높게 잡지 말고 반등 시에 매수가 이상이 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요. 정다운이고요. 매수가는 4,348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차트 보니까 6월 18일 이후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정다운 오리죠, 오리. 그러니까 그 이지홀딩스 계열사인데요. 이지홀딩스 계열사. 이지홀딩스 계열사의 닭고기는 많이 커죠, 많이 커. 그리고 또 이제 그 닭고기를 이제 가공해서 뭐 삼계탕을 만들고 이런 건 이제 식품을 만드는 또 마니커 FNG라는 회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료는 팜스토리라는 회사가 하고 있죠. 이 이지홀딩스 계열사 중에 이제 사료 첨가제는 이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사료 첨가제를 하고 있고요. 그 뭐 동물 약품, 뭐 진단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옵티팜이라는 회사가 하고 있죠. 그 옵티팜이 뭐 큐라티스 관련주라고 해갖고 최근에 상승을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계열사들 중에서 오리 사육을 해서 육가공을 하고 이제 그렇게 오리에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가 이제 정다운인데요. 일단 뭐 어떤 큰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니까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그냥 무난한 상태죠. 그냥 무난한 상태. 예, 무난한 상태 속에 있고요. 작년에는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을 했고 뭐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난하겠죠. 뭐 괜찮겠죠. 유보율도 높고 뭐 흐름은 괜찮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한 6배 정도.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은 한 9% 정도. 영업이익률이 9%면 되게 높은 거예요. 자기 자본이익률이 13% 정도. 회사는 괜찮고요. 회사는 괜찮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눌러주고 들어놓고 눌러주고 들어놓고 눌러주고 들어놓고 다시 누르고 있죠. 누르고 있으니까 반등은 나오겠죠. 반등은 나올 거고 지금 4,348원 정도에서 사셨는데 일단은 그냥 기술적으로 여기를 밟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어떤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돼지열병이 걸리거나 돼지열병이 뭐 창궐하거나 이러면 또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어떤 뭐 소에 관련된 아니면 뭐 그런 돼지에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체주로 해갖고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어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이고 다만 이제 근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성장성이 없을 수는 있다. 일단 배당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배당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네. 네, 일단은 지금 뭐 배당이 있으면 좀 버텨볼 수 있으니까 지금 3,700원 정도에서 지금 뭐 배당이 딱히 있지는 않고요. 일단 배당은 없는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조금 뭐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반등이 나오면 대신에 근데 조금 4,348원이면 한 본전 정도는 올 수 있긴 한데요. 여기가 좀 저항대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신 그 가격대가 요 정도에서 조금 약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서 일단 요 정도 왔을 때 어떻게 할지 그 반등의 세기를 보면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앞전부터 다 이렇게 저항대잖아요. 약간 저항대가 좀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라서 지금 사신 가격대가 조금 약간 만만하진 않다. 근데 일단 어떤 재료가 있어서 여기서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긴 해요. 보면은 앞에도 여기 매집이죠. 여기 매집이고 여기도 매집이고 여기도 매집이고 여기도 매집인데 일단은 어떤 걸로 인해서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져도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가 저항대니까 여기를 넘기는 좀 힘들 거고 만약에 여기를 넘어서면 또다시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다만 이제 볼리지먼트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요 4,3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한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부분의 가격을 얼마나 세게 돌파하느냐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보유하면서 4,300원을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 좀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4,300원에서 잘 대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다운에 대해서도 자세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추세는 아직 괜찮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일단은 주셨고요. 매수가가 지금 저항대기 때문에 반등 시에 매수가 근처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빠져나오자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만약에 매수가를 돌파했을 때에는 비중 축소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참고하시면서 꼭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코리아나고요. 매수가는 5,100원, 비중은 4%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도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승세를 보였다가 요즘 다시 쉬어가고 있죠. 오늘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1.46% 조정을 받으면서 4,72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 화장품 관련주죠. 네, 화장품 관련주고 잠시만요. 네, 요즘은 화장품 관련주가 지금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보시면은 일단 한국콜마. 네, 한국콜마 종목도 지금 이제 올라오다가 좀 약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라는 종목도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눌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라서 뭐 특별히 그렇게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5,100원이신데 가급적이면 좀 그냥 나오자 이거. 일단은 반등 주면 지금 얼마 전에 상승을 줬을 때 이 부분에서 사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5,100원을 찍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그냥 5,100원에서 좀 이걸 지금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4% 정도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투자를 하시려고 사신 거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반응이 없다. 앞전에 상승하던 이런 추세를 좀 옆으로 누우면서 점점 깨고 있고 반등이 나왔다 다시 지금 밀리면서 지금 약간 밀려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조정 속에 있는데요. 일단 다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실제적인 어떤 실적을 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괜찮아질 수 있기는 한데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야 오를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뭐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고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일단 이왕에 뭐 화장품을 하실 거면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았던 거는 에이블 CNC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뭐 실적도 괜찮았고 해서 좀 장기간의 하락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큰 폭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큰 그림으로 보면 좀 약간 크게 반응하면서 지금은 이미 많이 내려와서 좀 약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권역대로 사실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조금 사서 좀 추세를 크게 돌리는 어떤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코리아나는 반면에 그냥 옆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적으로 길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다. 그냥 기관들이 조금 사면서 지금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 본전 이상 오면 뭐 5,100원 이 본전 근처에 오면 일단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같은 화장품주를 한다고 해도 에이블 CNC나 이쪽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코리아나는 좀 지켜보다가 좀 빠져나오자. 여기 저항대 지금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5,000원대에 가장 많죠. 여기 한 번에 못 뚫고 갈 텐데 이 종목이 개별적으로 이 종목이 대장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라든지 에이블 CNC나 이런 것들은 좀 세게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렇게 화장품 업종을 좀 주도하면서 끌고 갈 수 있고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끌고 갈 수 있는데 코리아는 항상 약간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종목 말고 같은 화장품주를 하더라도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리아나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 종목은 에이블 CNC 지금 위치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화장품 섹터에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망한 종목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소개해 주셨는데요. 에이블 CNC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한 대응 전략과 또 유망한 종목까지도 언급해 주시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요. 후성이고요. 매수가는 13,443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후성이 5% 넘게 급등세를 보였죠. 5.73%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85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질문자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후성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관심을 갑자기 가지면서 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좀 사들어오고 외국인도 오늘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의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긴 하고요. 이 회사는 그 현대그룹 집안의 사람이죠. 현대그룹 집안에서 이제 만든 이제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냉매가스, 그러니까 냉매가스, 에어컨 냉매가스, 가전 냉매가스, 그런 반도체 특수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요. 또 그게 이제 2차 전지 재료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또 포함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뭐 폐수 처리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환경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 정책, 오늘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면서 그 중에 또 한 종목으로 좀 주목받으면서 좀 오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이런 환경 쪽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최근 들어서 좀 부각받으면서 계속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 어제 그제 이제 윗골이 맞고 좀 조정받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요. 일단 조금 더 들고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조금 저항대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은 지금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일단 신고가 패턴이고 좀 들고 지켜보자. 일단 들고 지켜보고 사상 최고가를 내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일단 비중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좀 들고서 조금 지켜볼 필요 있고요. 약간 투자의 영역으로 좀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이 너무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조정이 혹시 나온다고 하면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좀 추가 매수해서도 좀 약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 앞으로 조금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네, 실적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좋지는 않은데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실적을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그런 전해질, 뭐 그런 어떤 재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탄소 국경세로 인한 어떤 탄소 배출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폐수 처리장을 증설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좀 시장에서 인기가 생기려고 한다. 근데 다만 이제 앞전에도 보면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아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면은 또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또 모습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고 여기서 받아주면서 다시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앞전처럼 이렇게 밀면 좀 약간 고통이 시작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하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일 만약에 여기서 갭으로 떠갖고 바로 뜨면은 그냥 쭉 올라가는 어떤 모양이 나올 확률이 많고, 근데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면 그냥 그 어떤 13,400원, 지금 현재 13,800원 요 정도 부근이니까 일단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이냐 좀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상승이 나오면 좀 들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내일 만약에 하락이 나오면 이 앞전에 이런 조정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무서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현금화하고 이후 상황을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그냥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이 종목이 만약에 내려올 거였으면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려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내려오기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많다. 근데 이 종목의 성격이
너무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매매하기 사람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어서 욕심부리고 비중을 많이 태우면 오히려 휘둘려서 수익 내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냥 현재 10% 정도 비중에서 좀 보시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린케미칼, 그리고 KC코트렐, 그리고 한솔홈데코, 그런 종목들하고 같이 보자, 같이. 얘 혼자 움직이는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 종목을 팔 필요가 없고요. 얘 혼자 움직이고 있으면 좀 어느 정도 그 내려오는 어떤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비로 그냥 좀 약간 리스크 관리로 조금 수익 실현하면서 매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에 있는 다른 친구들하고 좀 같이 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성에 대해서도 세세한 대응 전략 짜주셨습니다. 신고가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조정 시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만하고 또 같은 섹터 안에 다른 종목들과도 비교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 거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큰 수익 극대화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HRS고요. 매수가는 6,2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2% 넘게 밀리면서 5,7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HRS 실리콘 소재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죠. 이게 예전에는 그 방독면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쟁 관련주로 많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편입돼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작년에도 매출이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나왔고요. 지금 실적이 그 2020년부터 조금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뭐 거의 10배 가까이, 5배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뭔가 제품이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어떤 제품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벌써 영업이익이 30억 정도가 났다는 거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현대차 그룹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파워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양산해서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건물 등의 어떤 실리콘, 뭐 방화, 뭐 통신, 의료,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실리콘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도 점점 괜찮아지고 있고, 배당도 1년에 한 150원 정도 하기 때문에 5,000원 정도의 가격에서 조금 약간 들고 버텨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이긴 해요. 다만 지금 이 상태에 지금 갇혀 있죠. 네, 이 상태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어떤 대응을 하기나 뭐를 하기가 좀 애매하죠. 애매하는데 지금 대응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 이 가격에 사고 최대한 이 가격에 팔면서 나중에 성장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6,200원 정도 수준이시니까 좀 한 중간 정도 지점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을 좀 기준으로 놓고 내려오면 한 5,000원 정도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의 가능성을 좀 열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은 조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내려오는 힘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000원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중이 30% 정도 갖고 계신데, 일단 이 정도에서 멈춰서 지금 이 중간 지점에서 혹시라도 반등을 주고 다시 만약에 올라준다면 어떤 리스크 관리 어떤 측면에서 6,50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찍어줄 때, 좀 이 부근은 언제든지 찍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줄 때 좀 비중을 좀 덜고 비중 좀 줄여서 전략을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5,000원 초반, 그리고 한 6,200원 정도가 한 중간값, 한 6,000원 정도가 중간값으로 봤을 때 그 중간값 밑에서 천천히 모아서 그 위에서 좀 팔고, 그런 것들을 좀 보다가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가급적 좀 하단에서 받아보자. 그리고 비중 30% 있는 부분이 좀 약간 위쪽에 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와서 한 6,500원 정도를 터치하면 본전 이상에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줄이고 다시 좀 내려오면 하단에서 좀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장성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RS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 목표가 6,500원이라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근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박스권 아래 하단으로는 5,000원 초반까지 열려있다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실무자님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고민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핑거고요. 매수가는 27,45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질문자님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월 2일 이후로는 줄곧 손실권에 계셔서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핀테크 업체죠. 핀테크 업체고 상장 신규 상장주인데요. 일단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난하고요. 일단 무난하고 재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재무 비율도 뭐 부채 비율이 좀 낮고 그리고 유보율이 좀 높고 예, 무난하거든요. 예, 무난한 어떤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눌렸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부분 회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게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고객님께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는 좀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1차적인 이제 이 돌파하기 힘든 권역을 지금 돌파해 놓고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부분이 지금 돌파하기 굉장히 힘든 가격대 이 저항대거든요. 이 저항대에 와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계속적으로 가지 못하고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걸 이겨내고 극복해서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느냐 이 부분의 어떤 관점인데요. 어쨌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에서 지금 뭐 손절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흐름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장중에 지금 25,000원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25,000원을 계속적으로 터치를 해주고 27,000원에 물리셔서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25,000원 부분부터는 사실 어느 정도 손실을 조금 확정지면서 약간 일부 비중을 덜어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여기를 뚫어내면 여기 27,000원 권역, 28,000원 여기 이 저항대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에 계속 맞고 떨어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또 이제 그 한참 동안 또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좀 약간 부각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먼저 번에 올라왔던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좀 약간 볼 필요는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메타버스의 그런 어떤 자산 플랫폼을 구축한 이제 피펀즈라는 회사하고 지금 협업을 진행 중이긴 한데 이 회사에 이제 좀 약간 투자를 한 10억 정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억이라는 금액이 조금 이제 작기도 하지만 그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10억 정도 투자를 했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이다. 메타버스에서 크게 어떤 뭐 흥행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조금 올라올 수는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시장이 열린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회사들은 이런 다양한 이런 회사들은 실적을 많이 내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그 기존에 이제 조금 많이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그런 부분 속에서 이번에 상승이 나왔을 때 나중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해서 나중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고생할 수 있고 좀 약간 시간적인 기회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25,000원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 좀 물량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8,000원을 가는지 아니면 또 다시 내려오면 밑에서 또 다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하자. 한 25,000원 부근에서는 조금 일부 현금화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핑거에 대해서는 지금 장중에 계속해서 25,000원을 터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비중 축소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은 한온 시스템이고요. 매수가는 16,8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계속해서 지분 매각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네네.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네요. 15,9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회사는 좋은 회사죠. 국내 최대 이제 자동차 공조 회사인데요. 지금 자리는 여기를 기술적으로 좀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고 있고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못 넘어가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중요한 게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뭐 건드릴 수가 없죠. 이 회사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회사에서 인수해 가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좀 성장성이 있느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다시 좀 그런 기대감이 사그라드느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기로에 좀 서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원래 이제 포드하고 만도기계라는 회사가 서로 합작해갖고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포드의 납품 비중이 굉장히 커요. 포드가 한 2번째로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드가 반도체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차량을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2분기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주가가 가지 못하고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머물러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인수 주체랑 만나느냐, 그게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발레오라든지 뭐 말레라든지 이런 3, 4위 그런 어떤 업체들이 인수를 하면 뭐 시장에서 1, 2위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라고 좀 보여져서 이제 이 회사를 어느 회사에서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성장성이 조금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시장에 좀 기다리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시장에다가 아직은 확정된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저희 뭐 지분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다른 회사에 팔 것이다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요. 일단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좀 버텨야 되고요. 대신에 18,000원 이 상단에 오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박스권 상단에 오면 좀 매도하고 비중 줄이고 좀 볼 필요 있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17,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한 중간 지점에 계신데 일단은 그런 종목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조금 매수가 이상의 좀 현금 확보를 하고 상승 여력이 지금 당분간은 크지 않다. 지금 여기로 상단이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현금화를 하고 이후 한 절반 정도만 들고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종목까지만 도와드린 것 같습니다. 한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 이슈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상담 남겨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안타깝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